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외의 또 우리 시큐리티 뉴스 단독의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정치 관련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자신의 경호 부대조차 믿지 못한다 라는 홍콩 명보의 분석이 나왔고 그 증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괌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추가 증강 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폭격기입니다. 어제 제가 전투기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폭격기 이야기 알려드리고 미국이 대만에 엄청난 특수부대를 배치를 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소식 알려드립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내년 시진핑의 3연임을 앞두고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진핑의 경호 책임자가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경호의 경자도 모르는 문외한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는데 시진핑이 자신의 경호 조직조차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등 최상층 권력 수뇌부를 경호하는 인민해방군 중앙경위국 일명 제8341 부대의 수뇌부가 최근 모두 교체되었으며 교체된 수뇌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호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던 경호 문외한들이라고 홍콩 명보가 15일 보도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앙경위국 수뇌부는 지금까지 내부 승진이 관리했는데요.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관례를 깨고 국장과 부국장을 모두 야전부대 출신 인사들로 채우고 핵심 보직자들도 모두 지방에서 근무하던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중앙경위국장은 북부정구 육군사령부 부참모장으로 있었던 올해 50세의 저우홍시 소장이 전격 발탁되었고 부국장은 시진핑과 푸젠성 장저우에서 인연을 쌓았던 제31 집단군 91예단 정치위원인 천덩리 소장이 발탁되었습니다. 중앙경위국 수뇌부는 통상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경위국장 겸 경위국 당위원회 제1서기를 겸직했고 내부 승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경호 분야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해 본 적이 없던 인사들이 중앙경위국을 장악한 것은 시진핑이 자신의 경호를 맡은 경위국 인사들조차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콩 명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인사로 중앙경위국 수뇌부를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지만 이 때문에 경호 조직의 전문성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하기에 경호 조직 수뇌부까지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인지 시진핑의 권력 겉으로는 공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내년 양회에 올릴 그 안을 정하죠. 바로 다음 지도자 누구냐 이걸 정하는데 그 이전까지 지금 몇 달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분석인데 또 이건 뭐 분석도 아니고 결과죠. 경위국 즉 경호실 실장 우리가 지금 경호실장 부실장을 일거에 교체를 했는데 그들이 뭐 경호의 경자도 모른다. 경호실장이 된 이 경위국장이 된 사람은 포병 출신이에요. 포병 출신. 보병도 아니고 하다못해 보병이면 뭐 소부대 전투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포병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병은 지원학인데 그 포병 출신 장군이 이 경위국장에 선정이 되었다. 그것도 윈난성에 있다가 뭐 북부정부로 갔다가 이렇게 지방으로만 돌던 사람을 이 경위국장에 포병 출신 장군을 앉혔다. 그리고 역시 이제 부국장에는 정치국원 출신인데 정저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하이방 하면서 남쪽에 있을 때 푸젠성에서 인연을 쌓았던 그 장군을 지금 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호의 경자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경호하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었다. 왜 바꿨냐? 이제 지금 현재 경위국장이 나이가 68살, 68세,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은퇴해야 될 시기다. 라고 해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동안 이 홍콩 명보의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은 관례가 내부 승진하는 게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 승진하지 않고
완전히 관계없는 이런 지방에 있던 장군을 낙하산으로 턱 갖다 앉혀버렸다. 그것도 보병도 아니고 포병을.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로 라인을 쫙 짜버렸다. 그러니까 이 장만 바꾼 게 아니고 중간 간부들, 핵심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그 장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 바꿨다. 그 말은 지금 이 내부에 중간 간부들 중에 시진핑이 못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홍콩 명보가 한 겁니다. 그와 같이 정말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어떤 틈새라도 있으면 그게 엄청난 크게 파공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자기 측근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중국의 권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과 몇 달 남지 않으면 판결이 날 텐데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대거 집결시키고 있는데 정말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괌에 공군력을 대규모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퍼시픽 아이언 작전의 일환으로 대규모 F-22 전투기 전력이 전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에 앞서서 15일은 B-52H 폭격기로 구성된 폭격기 태스크포스도 괌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원을 위한 미 공군의 BTF, 바머 태스크포스가 우리 시각으로 16일 오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했다고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현지 시각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BTF는 노스다코타주 미넛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 폭격비행단 제69 원전 폭격비행대 소속의 B-52H 폭격기 4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작전 통제를 받아 제즘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전문적으로 투발하는 장거리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입니다. 이번 BTF는 지난 1월 말 배치되었다가 3월 철수한 B-52H 전력 이후 4개월 만에 배치되는 것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B-52H 전개로 인해 7월 중순 괌에는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항공 전력이 집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퍼시픽 아이언 2021 작전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주둔 F-22 25대, 하와이 주둔 F-22 5대, 아이다호 주둔 F-15E 10대 등 40여 대의 전투기를 괌에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로써 괌에는 전략폭격기 4대와 40여 대의 전투기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공군력이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날짜 변경선 인근에는 보급함인 헨리 J 카이저로부터 해상 보급을 받은 칼빈슨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서진하고 있는데요.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미군의 대규모 전력 이동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 때문인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F-22가 30대나 괌에 들어온다. 그리고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 이 타격기가 또 10대나 들어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북한이냐? 대만이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 태평양 공군이 밝혔습니다. B-52 4대도 보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B-52가 지금 석 달 동안 괌에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냈다. 그리고 통상 B-52가 오면 두세 달은 작전을 하니까 지금 7월에 왔으니까 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지금 칼빈슨 항공모함이 날짜 변경선을 지났어요. 날짜 변경선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하와이를 넘어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태평양으로 접어들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기존까지는 이 서태평양, 즉 이 동아시아에 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이 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프간으로 갔죠. 그래서 인도양으로 갔습니다. 지금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하고 지금 이 인도양에서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트리플 캐리어, 이오지마 강습 상륙함하고 같이 트리플 캐리어 무력 시위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항공모함이 없어요. 그런데 칼빈슨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 로널드 레이건하고 이렇게 맞교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널드 레이건이 또 귀환해서 항공모함 두 척이 될 수도 있는데 로널드 레이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7월 말까지 미군 철수하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7월 말 넘어가면 8월 초 되면 레이건이 옵니다.
칼빈슨과 교대해서 칼빈슨이 중동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 척 다 여기 동아시아에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더 나아가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도 7월 중으로 이 동아시아에 오죠. 그러면 여기는 항모 두 척,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 F-35를 탑재를 하니까 항모 세 척, 거기다가 칼빈슨의 잔류 예하에 따라서 항모 네 척, 이렇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여기다가 폭격기, 그리고 F-22 최강의 전투기인 F-22, 거기다가 지금 칼빈슨, 아메리카, 여기는 F-35가 탑재가 되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이 들어오는데, 이 타겟은 북한이냐 아니면은 지금 뭐 연일 중국이 대만 우리 때려버린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중국에게 보내는 시위인가 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두 개 다라 할지라도 또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군사적 충돌이 세게 붙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원래 이렇게 군사력을 확 들이미는 것은 전쟁 안 하기 위한 억제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상대가 오판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뭐 때려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레짐 체인지가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만이냐 북한이냐인데, 대만에 사상 초유의 항공기가 착륙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한 게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 고문단 성격인 안보 지원 여단을 대만에 파견해 대만 특수부대에게 비정규전 레슨을 해주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CIA 공작 요원들을 대만에 파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도발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C-146A 울파운드 특수전기를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 인근 숭산 국제공항에 착륙시켰다고 대만 입법회 외교국방위 소속의 왕딩의 의원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왕 의원은 이 군용기가 임시 정비를 위해 도착한 것인지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온 것인지 혹은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대만을 나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곧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지 오신트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C-146 특수작전기는 타이페이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숭산공항에 착륙했고 1단의 요원들이 내렸는데요. 이들은 수송기 램프 바로 앞까지 접근한 2대의 검은색 벤에 나눠 타고 신속히 공항을 빠져나갔고, 울파운드 역시 10시 7분 불과 30분 만에 활주로를 이룩해 떠났습니다. C-146A 울파운드는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524 특수작전비행대가 운용하는 기체로 합동 특수전사령부의 티어1급 특수부대인 육군의 델타포스, 해군의 대부그룹, CIA의 특수작전그룹 등이 주로 탑승하는 특수수송기인데요. 이 기체가 대만에 1단의 요원들을 보냈다는 것은 미국이 대만과 중국을 겨냥한 공작을 준비하거나 대만에게 대중국 사보타주 등의 특수공작 레슨을 해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15일 오후 즉각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은 불장난을 멈추고 즉각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 외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며 격추 위협까지 들고 나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승객들이 누구였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대만을 둘러싼 안보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비행기죠. 뭐 여기 폭탄이 달렸기를 합니까? 미사일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비행기는 무서운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 비행기입니다. 바로 CIA 특수작전 그룹들이 타고 다니는 울파운드 특수전 수송기인데요. 이 울파운드가 착륙을 했다라는 것을 대만의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어제죠. 밝혔는데 그냥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오신트 소식통을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정보를 취득해본 결과 이게 그냥 내려서 이 국회의원은 분명히 그냥 내려서 사람을 내렸는지 아니면 사람이 탔는지 화물을 싣고 나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 오신트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밴 2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싣고 신속하게 그냥 활주로 해서 바로 그냥 태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착륙 후 불과 37분 만에 이 울프하운드는 다시 이륙해서 떠났습니다. 뭐 보급도 안 받은 거죠. 그냥 사람만 내려주고 바로 떠버린 겁니다. 그런데 밴이 2대가 왔기 때문에 그 밴은 우리로 치면 뭐 스타렉스 정도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최소 10명 정도는 내린 것이 아니냐. 한 대에 한 대여섯 명씩 탑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최소 10명 정도, 즉 한 개 팀급의 특수 부대가 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울프하운드가 한번 왔다 가면 그 지역에 정변, 내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리비아가 그렇게 해서 뒤집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군사고문단 성격이죠. 안보지원여단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전담해주는 이 특수부대 훈련을 지금 대만에서 미 안보지원여단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서 뭐 델타포스든 아니면 뭐 대부그루든 아니면은 스페셜 오퍼레이션 그룹, CIA 자체 그룹이든 어쨌든 특수 임무를 띈 누군가들이 사복을 입고 내렸습니다. 당연히 사복 입고 내리겠죠. 여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아는데 중국은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불장난 그만둬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영공에 침입한 외국 항공기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들 영토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 들어온 거 자기 영공 침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이 괌에다가 F-22 스텔스 전투기 30대, 폭격기 B-52 4대, 그리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 타격기 10대 이걸 갖다 놓고 칼빈슨 항공모함 여기에다 F-35 싣고 칼빈슨 항공모함 지금 오고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대만에서 심각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국이 오판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국과 대만 이 상황이 우리가 안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아무튼 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신의균의 국방TV에서만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정세 다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